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나와 문화가 연결되어 정신건강이 향상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니장이 K드라마를 이용해서 정신과 치료에 이용한다는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외신 기사도 제니장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제니장이 왜 K드라마를 이용해서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에 내 경험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침내 보고 듣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인 제니장은 1세대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제니장은 그녀의 문화를 처음으로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또는 K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이후 제니장은 육아, 결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TV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K드라마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정당화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느낌의 영감을 받아 기업 컨설팅 리더십 워크숍과 고객과의 면담에서 K드라마 사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제니장은 이 치료법을 출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건강 관점에서 K드라마를 논의하는 유튜브 채널 및 틱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셀프의 이사인 메리사 매튜가 인터뷰한 제니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필라델피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았고 당시에는 그 지역에 다양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래들과 다른 외모, 집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종류의 점심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이 나를 눈에 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으로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지만 나는 볶음밥과 같은 것을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나는 단지 매우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종종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종종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것은 미국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제 출신을 더욱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이걸 왜 먹어야 하지? 우리 스파게티만 먹으면 안 돼? 요즘 유행하는 한국의 전통 반찬인 김치 냄새가 싫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와서 왜 우리 집에 냄새가 나는지 물었을 때 속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오랫동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992년 나는 뉴욕대학교 1학년 때 내 문화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내 또래의 다른 한국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해 질투라는 K드라마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나는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인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여자 주인공인 유아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발랄하고 외향적이며 솔직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여성이 조용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문화적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한국 사람이 멋있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K드라마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내 아이를 낳고 대학원에 진학해 결혼과 가족 치료를 공부하다 보니 TV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지구에 자초된 외계인 로맨틱 코미디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다시 한류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석사학위를 막 마치고 면허가 있는 치료사로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도피가 필요했고 K드라마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K드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재능 있는 한국 여성들을 보면 나는 와, 한국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진정으로 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K드라마가 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곧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지역 사회에는 치료, 가족 갈등,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K드라마는 그런 주제를 실제로 나를 얕잡아보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단 15분 만에 한 편을 보면 울다가 웃다가 완전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항상 치유적 느낌을 줍니다. 세대와 문화적 기대로 인해 나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핵심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기에 20년 넘게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 그리고 회복력, 내 경험이 K드라마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침내 보고 듣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하면서 배운 것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K드라마가 가족 중심적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대화를 할 때 더 참을성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죄책감, 세대 간 트라우마, 수치심 같은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면 맙소사,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도 더 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엄격하셨기 때문에 저는 꽤 엄격합니다. 하지만 K드라마에서 부모가 그런 규범을 깨는 것을 보면 내 아이들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국인이 되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10대 때 겪었던 일을 흉내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K드라마를 보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사로서의 실습에서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나는 청중이 다양한 기업 행사에서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많은 개인진료 고객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인입니다. 10대 때 내 문화를 거부했다고 말하는 것이 거칠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나와 함께 일하는 어른들은 2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현실과 씨름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내 작업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상충되는 감정을 조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SNS 계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부터 K드라마를 보면서 이혼과 같은 힘든 감정이나 경험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 자신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보고 타당함을 느낍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은 치료사로서의 나의 일과 이제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용하는 한국 여성으로서의 나의 경험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과거 한국인인 것을 부끄러워했던 제니장이 한류 덕분에 이젠 한류 미디어를 이용하여 직업에까지 응용하는 모습이 한류의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녀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는 것이 왠지 뿌듯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